Washington 911, where's your emergency? Crum Federal Credit Union. We have a woman that's in here and she says that she's in the bank and she says that her husband is holding her captive. Okay. He possibly has a gun. He's in the parking lot. Okay, what kind of vehicle is he in? Did she tell you? Vehicle. Truck. Okay. A black truck. We tried so hard to get them apart. At night, he would tie a cord around her neck and then tie it to himself so that she couldn't escape when he slept. It wasn't him. It was two different people. It was like a bad penny. It just kept coming back. I went up to the DA's office and was talking to Kristen, and I come around there, and there was my daughter standing there. It's so hard. Governor Tom Wolf signed Senate Bill 449, also known as Tierney's Law. This new law will protect victims of domestic violence by clarifying an existing law that allows judges to use risk assessment tools when setting bail in domestic violence cases. It will be called Tierney's Law. Oh, thank you. Thank you. At least we helped her in some way. 티언이 유인이 8학년 때 케빈을 사랑하게 되었을 때 그녀는 미래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전혀 알지 못했다. 그들의 사랑은 깊고 모든 것을 포괄하는 것이었다. 1986년 18세의 어린 나이의 티언이는 그녀의 어린 시절 연인이었던 케빈과 결혼했다. 그 부부는 2명의 자녀를 낳았고 펜실베이니아주 워싱턴 카운티에서 아름다운 가정을 함께 꾸몄다. 하지만 문 뒤에는 모든 것이 겉보기와 같지 않았다. 2001년 부부는 큰 싸움을 했고 거의 헤어질 뻔했다. 그러나 2016년 6월 26일 48세의 티언이는 직장에 병가를 내고 가족 및 친구들과의 연락을 끊었다. 시간이 지났지만 티언이의 행방이나 소식은 전혀 없었다. 그녀는 마치 사라진 것 같았다. 티언이는 모든 것에 지쳐서 도망친 것일까? 아니면 끔찍한 일이 벌어진 것일까? 오늘의 이야기는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워싱턴 카운티로 우리를 안내한다. 워싱턴 카운티는 2020년 인구조사 기준으로 약 20만 9천 명의 인구를 자랑한다. 1781년 3월 28일에 설립되었으며 조지 워싱턴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다. 미국 독립전쟁의 저명한 지도자이자 초대 미국 대통령인 워싱턴은 이 지역의 역사적인 상징이었다. 카운티에는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선사시대의 원주민 거주지 중 하나인 메도크로프트 빌리지의 안막보호구역과 21개의 잘 보존된 폐쇄형 다리 같은 중요한 역사적 유적지가 있다. 또한 1790년대에 발생한 역사적인 위스키 반란으로도 알려져 있다. 워싱턴 카운티는 전국 평균보다 낮은 폭력 및 재산 범죄율을 자랑하며 안전한 거주지로 간주된다. 이 지역 사회는 케빈과 티언이 유인이 평생을 보낸 고향이었다. 그들은 이 카운티의 서쪽 끝에 위치한 웨스트 핀들레이 타운십에서 자랐고 아이들을 키웠다. 티언이 리쉘 콥코 유잉은 1968년 1월 10일 펜실베이니아주 워싱턴 카운티에서 리처드와 애넬 콥코의 딸로 태어났다. 그녀는 2명의 자매 타샤와 토이아와 함께 화목하고 친밀한 가족에서 자랐다. 티언이의 놀라운 자질은 그녀가 자매들과 나눈 깊은 유대감에서 뚜렷하게 드러났다. 어린 시절 세 자매는 항상 함께하며 모든 것을 같이 했지만 티언이가 8학년에 들어가 케빈 유잉을 만났을 때부터 그녀의 삶은 결정적인 변화를 겪기 시작했다. 티언이가 케빈과 관계를 시작하면서 변화는 모든 사람에게 명확해졌다. 특히 그녀의 자매들에게도 그랬다. 케빈 유잉은 그녀보다 1살 어렸으며 같은 카운티에 살며 같은 학교에 다녔다. 티언이와 케빈의 관계가 깊어지면서 그녀의 활발했던 사회생활은 점차 쇠퇴했다. 그의 영향으로 인해 그녀는 친구들과 점점 멀어졌고 심지어 그녀의 가족과도 멀어지게 되었다. 이것은 티언이의 자매인 타샤에게 초기의 불안 신호였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케빈의 지배로 인해 티언이의 활기찬 모습이 점점 사라지는 것을 보는 것은 고통스러웠다. 티언이의 어머니인 애넬 콥코는 이 관계의 결과에 대해 점점 더 우려하며 최선을 다해 관계를 끊으려 했지만 티언이는 확고했다. We tried so hard to get them apart. It was like a bad penny.
it just kept coming back. 1986년 18세의 어린 나이의 티어니는 케빈과 결혼하기로 인생을 바꾸는 결정을 내렸다. 그들은 딸 모건과 아들 데릭이라는 두 자녀를 맞이했다. 그러나 가정생활의 겉모습 뒤에는 케빈의 어두운 면이 숨어 있었다. 케빈은 음습하고 폭력적인 면을 감추고 있었으며 불안한 범죄 경력을 지니고 있었다. 그는 학대하는 배우자가 되었고 티어니는 그의 분노와 공격성을 감당해야 했다. 세상에는 화목한 동반자로 보였지만 실상은 티어니에게 고통과 고난의 연속이었다. 2001년 케빈의 폭력적인 행동은 티어니가 법원을 통해 학대 방지 명령을 요청하도록 만들었다. 상황의 심각성은 그녀의 부상에서 분명히 드러났으며 그녀는 병원 치료가 필요했다. She had been hospitalized or required medical treatment from those injuries. He had also beaten her. He had slammed her about the room. She had bruises on her shoulders, her back, her legs. He had duct taped her mouth shut and with zip ties and duct tape tied her in a closet for an extended period of time. At night, he would tie a cord around her neck and then tie it to himself so that she couldn't escape when he slept. 법원의 명령과 그녀가 직면한 위험에도 불구하고 케빈은 그녀의 가족을 해치겠다는 위협으로 티어니를 공포에 몰아넣었다. 아이들과 노부모의 안전 때문에 그녀는 그와 함께 있을 수밖에 없었다. 결국 그녀는 고통스러운 결정을 내려 그에게 돌아갔다. 티어니는 혼란스러운 결혼 생활 속에서도 가족에게 닥친 끔찍한 현실을 철저히 숨기며 견뎌냈다. 그러나 2016년 6월 티어니와 케빈이 별거를 시작하면서 그녀가 자신의 삶을 다시 통제할 수 있는 희망의 빛이 보이기 시작했다. 2016년 6월 26일부터 7월 8일까지 12일 동안 티어니는 평소의 생활에서 벗어나 병가를 내고 가족과 단절된 상태로 지냈다. 그녀의 계속된 결근과 가족 및 친구들과의 최소한의 연락은 경고 신호로 작용했다. 티어니 유잉은 어디로 갔을까? 12일 동안 티어니 유잉은 남편 케빈 유잉에게 붙잡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다. 그녀의 삶은 그녀가 간절히 필요로 했던 위로와 지지로부터 고립된 채 살아있는 악몽이 되었다. 매일 밤 케빈은 그녀의 목에 단단한 줄을 묶고 동물처럼 그녀를 가둔 채 잠을 잤다. 티어니에게 탈출은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이것이 케빈의 잔인함의 끝은 아니었다. 그는 종종 총을 그녀의 머리에 겨누고 그녀를 죽이겠다고 위협하며 그녀의 연약함을 상기시켰다. Kevin was very controlling of her. He was controlling of her phone calls, of who she saw, where she went, what she did, and that was the norm for them from the time that she was very young. 그의 위협은 그녀의 귓가에 울려 퍼졌고 그녀의 삶과 그녀가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의 삶을 끝낼 것이라고 공언했다. 케빈은 그녀를 조종할 수 있다는 사실에서 가학적인 즐거움을 느꼈다. 그는 그녀의 노부모를 해치겠다는 협박을 통해 그녀의 눈에 나타난 공포를 즐겼다. 티어니는 남편의 포로였다. 어둠과 분노에 휩싸인 남자의 변덕에 의해 통제되었다. 그는 그녀의 모든 행동을 지시했고 그녀의 삶의 모든 측면을 통제했다. 티어니에게 자유는 먼 기억이 되었으며 그녀가 직면한 공포에 대해 세상은 아무것도 모른 채 계속 흘러갔다. 고통스러운 12일 동안 케빈은 점점 더 강하게 티어니의 자유를 억압했다. 그녀의 가장 사적인 순간조차도 존엄성을 잃었고 그는 끊임없이 그녀를 감시했다. 그는 심지어 그녀가 화장실에 갈 때조차 따라갔다. He went everywhere with her, to the bathroom, everywhere. 티어니에게는 쉴 틈도 그녀를 가혹하게 다루는 케빈에게서 자비도 없었다. 케빈의 가학적인 행동에는 한계가 없었다. 티어니가 물을 두려워하고 수영을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그는 그녀를 외진 곳의 큰 물가로 강제로 데려갔고 그녀를 익사시키겠다고 위협했다. 그는 그녀의 가장 깊은 두려움을 이용하며 잔인한 쾌감을 느꼈다. He took her to a very desolate area, to a location near water. She was terrified of water. She couldn't swim. 티어니가 탈출을 시도하자 케빈은 분노를 폭발시켰다. 그는 뜨겁게 달궈진 쇠막대로 그녀의 다리를 태웠으며 이 상처는 그녀의 고통을 영원히 증명할 흉터로 남게 되었다. During that time, he had a metal rod that he put in a fire that they cooked hot dogs on, and he had burned her legs, several places up and down her legs. 케빈은 그녀의 발을 짓밟아 그녀가 도망칠 수 없게 만들었다. 그 이후로 티어니는 슬리퍼를 신을 수밖에 없었고, 이는 그녀가 신체적, 정신적으로 학대당한 감옥에서 도망칠 수 없다는 끊임없는 상기였다. 마침내
11일간의 끔찍한 감금을 견딘 후 티어니에게 희망의 한 줄기 빛이 비추었다. 결정적인 그 12일째 되는 날, 티어니에게 탈출할 수 있는 뜻밖의 기회가 찾아왔다. 하지만 이 기회는 그녀의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는 위험을 동반했다. 2016년 7월 8일, 케빈은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다. 그는 총으로 티어니를 위협하며 가까운 신용조합으로 가서 주택담보대출금을 처리하도록 강요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케빈은 티어니가 신용조합 안으로 혼자 들어가는 것을 허락했고, 이는 그녀에게 드문 독립의 순간을 주었다. 티어니는 용감하게 그 기회를 잡고 직원들에게 자신의 감금 상황을 털어놓으며 도움을 간절히 요청했다. Washington 911, where's your emergency? Crown Federal Credit Union. We have a woman that's in here and she says that she's in the bank and she says that her husband is holding her captive. Okay. He possibly has a gun. He's in the parking lot. Okay, what kind of vehicle is he in? Did she tell you? Truck. Okay. A black truck. 직원들은 신속히 반응했다. 그들은 티어니를 안전한 방으로 안내하고 즉시 당국에 신고했다. 놀라운 속도로 법 집행관들이 현장에 도착하여 케빈을 체포했다. 하지만 티어니의 두려움은 여전히 깊이 자리 잡고 있었고 그녀가 겪은 끔찍한 경험으로 인해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She was very panicked. She wanted to be locked up. Even once the police got there and had apprehended him and arrested him, she was too afraid to go out the front door. 티어니는 케빈과의 만남 가능성을 피하고 싶어 했다. 그리고 그녀는 케빈의 시야를 피하기 위해 신용조합의 뒷문을 통해 조용히 호송될 것을 요청했다. She insisted that the police take her out the back door where he couldn't see her. 티어니가 지역 병원으로 옮겨졌을 때 그녀가 겪은 고통의 정도가 드러났다. 그녀가 겪은 끔찍한 신체적 부상은 감금 중의 학대를 충격적으로 보여주었다. 그녀의 머리는 권총으로 얻어맞은 흔적으로 뒤덮였고 무릎은 망치로 무자비하게 구타당했다. 그녀의 다리는 뜨겁게 달궈진 도구로 인한 화상 자국이 남아 있었다. 덕트 테이프와 케이블 타이는 그녀를 옷장에 가두는 데 사용되었다. 그녀의 목에는 밤마다 그녀를 속박했던 끈의 흔적이 남아 인간성을 빼앗긴 흔적을 보여주었다. 티어니의 고통은 육체적 상처를 넘어섰다. 케빈은 그녀를 위협하고 모욕하고 경멸했으며 종종 그녀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가슴 아프게도 티어니의 부모는 지역신문에서 충격적인 소식을 접하기 전까지 그녀가 납치되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It was unbelievable what we learned from the paper. It was front page for I can't tell you how long. 부모님은 병원으로 달려가 딸의 부상을 직접 목격하면서 그들의 고통이 더욱 커졌다. I went up to the DA's office and was talking to Kristen. And I come around there, and there was my daughter standing there. It's so hard. 케빈이 체포되었음에도 티어니의 삶을 다시 세우는 회복의 길은 길고도 험난했다. 육체적, 정신적 상처는 그녀가 겪었던 공포를 상기시키는 흔적이 되었다. 가족과 법률팀의 흔들리지 않는 지원 덕분에 그녀는 자신의 삶을 되찾기 위해 노력했다. 가족은 케빈의 체포로 티어니의 길고 긴 악몽이 마침내 끝나길 바랐다. 그러나 그들의 희망은 곧 산산이 부서졌다. 티어니가 치유에 집중하는 동안 경찰은 납치 사건을 조사했다. 그들은 웨스트 핀들리 타운십의 이윙 부부의 집을 수색했고 감금 기간 동안 티어니가 고문당했다는 불안을 불러일으키는 증거를 발견했다. 사용된 케이블 타이, 덕트 테이프, 그리고 피가 발견되었다. 2016년 법원 명령으로 케빈이 무기를 소지하는 것이 명백히 금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총기와 칼로 무장하고 있었다. 그는 신용조합에 티어니를 데려갔을 때도 무장하고 있었는데 아무도 그 상황을 알아채지 못했다는 의문을 제기했다. 부부의 성인 아들 데릭이 그 집에 살고 있었다. 케빈과 티어니는 자주 함께 외출하곤 했다. 하지만 아무도 티어니가 자신의 집에서 감금되어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았다. 게다가 티어니 자신의 노력도 그녀의 고통을 성인 자녀들에게 숨기는데 큰 역할을 했다. 그녀는 멍을 긴 소매로 감추며 자신의 상처에 관심이 쏠리지 않도록 의도적으로 숨겼다. 케빈 이윙은 납치, 중범죄 폭행, 테러 위협, 총기 무면허 소지, 불법 감금 등 여러 혐의로 기소되었다. 그는 또한 학대 방지 명령을 위반했다. 그의 보석금은 $10만 책정되었다.
그러나 그의 혐의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판사는 케빈이 보석금을 내고 재판까지 자유롭게 지낼 수 있도록 허용했다. 목숨이 두려웠던 티어니는 크리스틴 클링거맨 지방검사보에게 도움과 위안을 구했다. 클링거맨은 케빈을 다시 구금해야 한다고 긴급히 호소했다. 사건이 다시 법정에 돌아오면서 정의의 무게는 판사 게리 길먼의 어깨에 놓였다. 법정에서 클링거맨 검사는 케빈의 잔혹한 범죄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혐의를 면밀히 제시했다. 그녀는 티어니의 부상 정도를 보여주는 사진 증거를 포함시켜 케빈이 과거 가정폭력 전과에도 불구하고 총기를 소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부각했다. 펜실바니아 법에 따라 그는 그런 무기를 소유하는 것이 엄격히 금지되었다. 클링거맨 검사는 케빈의 가정폭력 전력을 지적하며 더 높은 보석금을 요구해 케빈이 정의를 회피하거나 티어니의 안전에 추가 위협을 가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그러나 게리 길먼 판사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케빈이 보석 상태로 자유를 유지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판사가 내린 유일한 변경사항은 케빈에게 발목 전자장치를 착용하게 하고 티어니와의 접촉을 엄격히 금지하는 명령이었다. 그러나 판사는 케빈의 정확한 위치를 항상 전송할 수 있는 발목 전자장치를 동의하지 않았고 대신 케빈이 집을 벗어났을 때 신호를 보내는 장치를 사용하도록 지시했다. 이것은 티어니가 대부분 집안에서 감금되고 고문당했던 사실에도 불구하고 내려진 결정이었다. 클링거맨 검사와 티어니의 부모는 이 결정에 불만을 품었지만 따를 수밖에 없었다. 그들은 이러한 조치가 학대당한 아내를 그녀의 학대자로부터 보호하기를 바랄 뿐이었다. 그의 석방 후 초기 몇 주 동안 케빈은 의도적으로 개과천선한 사람처럼 행동하며 보석 조건을 지키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그것은 모두 티어니를 다시 그의 소나기에 끌어들이기 위한 계산된 전략이었다. 비극적으로도 그의 계획은 치명적으로 정확하게 실행되었다. 법원의 접촉 금지 명령과 발목 전자장치로 그의 위치를 모니터링함에도 불구하고 케빈과 티어니 사이의 독성 관계는 끊어지지 않았다. 티어니는 다시 케빈과 그의 어머니 로잘리와 함께 집에 있게 되었다. 가정폭력의 복잡성과 심리적 역학은 티어니가 완전히 관계를 끊는 것을 어렵게 만들었다. 그녀의 여동생은 티어니의 행동에서 엄청난 용기를 보았고 이것이 케빈의 분노로부터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호하려는 또 다른 절박한 시도라고 믿었다. 그러나 이것은 티어니에게 큰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었다. I think the top priority was to keep everyone safe. And she didn't want anybody else drug into this with her. 2016년 8월 30일 자정, 케빈 이윙은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의 마지막 장을 열었다. 케빈의 어머니 로잘리는 펜실바니아주 경찰에 긴급 전화를 걸어 케빈이 총을 들고 티어니를 지하실에 감금했다고 알렸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케빈은 티어니를 강제로 집 밖으로 데리고 나가 차량에 태우고 알 수 없는 장소로 떠났다. 그는 발목 전자장치를 잘라냈으며 이는 놀랍게도 예상대로 당국에 알림을 보내지 않았다. 경찰은 상황의 심각성을 즉각 깨달았다. 12일 동안의 감금과 고문 이후 2달도 채 지나지 않아 티어니는 남편에 의해 또다시 납치당했다. 크리스틴 클링거맨 지방검사보는 새벽 5시 30분에 이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을 때 비극적인 결말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직감했다. I received the call at about 5:30 a.m. that he had taken her, and that's when I knew there wasn't going to be a happy ending. 법 집행기관은 아침 내내 두 사람을 찾기 위해 전력을 다했지만 수색은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We had worked the case all day and hadn't had any luck in locating them. 그날 오후 경계심을 가진 한 지역 농부가 워싱턴 카운티의 외딴 들판에서 놀라운 발견을 했다. 농부는 오래된 헛간 창문에서 청바지가 튀어나온 이상한 광경을 목격하고 신속히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그곳에서 비명을 동반한 총성을 들으며 고요했던 시골의 정적이 깨어지는 것을 경험했다. 펜실바니아주 경찰관 사라 티가드는 그날의 섬뜩한 사건을 회상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연이어 들리는 총성과 여성의 비명이 그들을 맞이했다. 첫 번째 총성이 울리고 나서 한 여성의 고통스러운 외침이 들렸다. 왜 나를 쏘아야 했어? 남성의 목소리가 차가운 명령으로 응답했다. 나가.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총성이 울리며 상황은 더 심각해졌다. They heard the initial shot. They heard a female voice say, "Why'd you have to shoot me?" And they heard the second shot. They heard a man's voice yell, "Get out of here." And then they heard the third shot. 경찰은 낡은 헛간으로 들어가 다락방으로 올라갔고 그곳에서 티어니가 감금되어 있었다.
현장에 들어선 경찰은 가장 끔찍한 우려가 현실로 드러난 것을 확인했다. 첫 번째 총알은 티어니의 이마를 관통하며 심각한 부상을 입혔다. The first shot that they heard, he had shot her in the forehead. And a .22 caliber, it's not a very powerful gun, and that bullet actually didn't penetrate her skull. It just kind of traveled between her skull and her skin to the back of her head. 놀랍게도 비교적 약한 22 구경 총알은 치명적이지 않았다. 이로 인해 티어니는 왜 자신을 쏘았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나 그녀의 공격자는 두 번째 총알로 대응했으며 이는 그녀의 두개골을 관통해 티어니를 숨지게 했다. 충격적인 반전으로 케빈 이윙은 마지막 세 번째 총알을 자신에게 사용해 죄책감에서 벗어나려 했다. 그 헛간에서의 공포 속에서 당국은 중상을 입고도 여전히 살아있는 케빈을 발견하고 경악했다. 출동한 경찰관들은 즉시 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노력했다. 사라 티가든 경찰관은 그들의 노력을 언급하며 말했다. 우리는 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몇 가지 응급조치를 취했습니다. 케빈은 헬리콥터로 피츠버그 병원으로 옮겨졌고 몇 일을 더 생존했다. 결국 케빈 이윙은 스스로 가한 총상으로 인해 사망했다. 그의 죽음은 가정폭력과 비극적인 사건의 마지막 장을 닫았다. 48세의 티어니 이윙의 참혹한 죽음은 그녀의 가족과 지역사회에 충격을 안겼다. 아버지 리처드 콥코는 말할 수 없는 비통함과 분노에 휩싸여 딸의 비극적 죽음에 대해 사법 시스템을 비난했다. 그는 한 인터뷰에서 분노를 토해냈다.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내 딸은 죽었고 그는 살아남았는데 판사들은 그를 풀어줬어요. 발목에 전자장치를 달아 놓았다고요? 그게 무슨 대단한 일이죠? 딸이 6마일 떨어진 곳에서 이런 일을 당했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The judge killed my daughter. The judge killed my daughter. 비난은 티어니의 사건을 주재했던 게리 길먼 판사에게 집중되었다. 길먼 판사는 케빈이 보석금을 내고 석방되도록 허용한 인물이었다. 그러나 비탄과 분노가 넘쳐나는 가운데 티어니의 비극적인 이야기는 중요한 변화를 촉발했다. 펜실바니아 주 상원의원 카메라 바톨로타는 가정폭력의 참혹한 이야기에 깊이 감명을 받고 이와 같은 비극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확고한 결심을 품었다. 바톨로타 의원은 가정폭력 문제를 구체적으로 다루는 중대한 법안을 도입하며 과감한 조치를 취했다. 티어니의 법으로 명명된 이 법안은 비극적으로 짧은 삶을 마감한 용감한 여성을 기리기 위한 것이다. 제안된 법안은 판사들에게 추가적인 도구를 제공해 위험 수준을 평가하고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티어니의 법의 주요 조항 중 하나는 피해자에게 중대한 위험이 있을 경우 보석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판사에게 부여한다는 것이다. 이 법의 취지는 가정폭력 가해자가 석방되어 피해자를 더 위험에 빠뜨리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이다. 티어니의 슬픔에 잠긴 가족에게 이 법안은 상실의 어둠 속에서 한 줄기 희망을 제공했다. 이 법은 앞으로의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다른 운명을 맞이할 가능성을 제시했다. Governor Tom Wolf signed Senate Bill 449, also known as Tierney's Law. This new law will protect victims of domestic violence by clarifying an existing law that allows judges to use risk assessment tools when setting bail in domestic violence cases. It will be called Tierney's Law. Oh, thank you. Thank you, Lord. At least we helped her in some way. 사법부가 취한 적극적인 조치 덕분에 티어니의 유사는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으로 인한 끔찍한 결과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돕고 있다. 정의를 위한 외침은 티어니 개인의 비극을 넘어 더 넓게 울려 퍼지며 가정폭력이 설 자리가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가 힘을 합치도록 촉구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들이 필요할 때 피난처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곳을 만들어야 한다. 티어니는 도전 과제를 정면으로 마주하는 결단력으로 빛나는 강인한 정신을 가졌다. 그녀는 스스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다고 굳게 믿었고 사랑하는 이들을 고통과 슬픔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절박하게 노력했다. 사라 티가든 주 경찰관은 티어니의 불굴의 정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Tierney was a tough girl. She was not going to go out there and look for help. She felt like she could handle it and that she could make it right and keep her family together. 티어니의 아버지 리처드는 케빈의 변호사들이 그가 티어니를 12일간 공격한 혐의의 심각성을 알렸다고 믿었다.
리처드는 케빈이 감옥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고 이것이 살인자살의 마지막 에피소드에 기여했다고 추측했다. 티어니의 성인 딸 모건 밀러 또한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었다. 감정적인 인터뷰에서 그녀는 아버지의 행동에 대한 분노를 표현하며 케빈이 심각한 정신 건강 문제를 겪고 있었다고 믿었다. I genuinely believe that my father was sick, that no person in their right mind would do these things. There are avenues to get out, and it's terrifying, and it's probably the scariest thing you will ever do in your life. 하지만 모건에게 가장 힘든 부분은 어머니가 가족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스스로 희생했다는 것을 아는 것이었다. My mom was the best mom. She would do anything for anyone. She was an amazing woman that's leaving a legacy behind. 크리스틴 클링거맨 지방검사보 또한 티어니의 주된 목적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임에 동의했다. 그녀는 자신을 삼켜버린 어둠에서 그들을 보호하려고 노력했다. 티어니의 기억이 계속 살아있는 한 그녀의 이야기는 가정폭력이라는 만연한 문제를 해결해야 할 긴급한 필요성을 상기시키는 감동적인 메시지가 될 것이다. 티어니가 겪은 고통과 고난이 헛되지 않아야 한다. 그것은 변화를 위한 촉매제가 되어 사회가 모든 형태의 학대에 맞서 싸우고 모든 개인의 안전과 행복을 옹호하도록 이끌어야 한다. 이 비극을 피하기 위해 무엇을 했어야 했다고 생각하나요? 티어니의 아버지처럼 판사가 그녀의 죽음에 기여했다고 생각하나요?